자, 피직스 시뮬레이션 스텝 9입니다. 바라건대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바람도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물체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뭐 다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얘들끼리 이제 안 부딪히고 잘 쌓이는 게 이제 목표인 건데, 일단은 이 물체들끼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 클래스에 이제 가볼 건데요. 볼 클래스에서 여기 리졸브 월 컬라이전이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이름은 메서드 이름은 resolve ball collision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자료를 좀 꺼낼게요. 자, 우리가 공이 A, B, C, D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랑 A 간에는 충돌 처리할 필요가 없죠. 나와 나 자신 간에는 충돌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A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와 B도 마찬가지죠. C와 C도 마찬가지입니다. D와 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뒤에 EF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쭉 없어지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하고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본인하고는 충돌을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하고 B하고는 충돌 처리를 해야 되고, 본인하고 C하고 충돌 처리, 본인하고 D하고는 충돌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B로 넘어와 봅시다. B로 넘어와 보면은 B랑 A랑 충돌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A, B에서 충돌 처리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B랑 A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B랑 C 해야 되겠죠? B랑 D 해야겠죠? 네. 다음 이제 C로 넘어오겠습니다. C랑 A랑 충돌 처리 해야 될 건데 여기서 이미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C랑 B는요? 여기 보니까 B, C 이렇게 했네요. 여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예 충돌 처리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DA 여기서 했죠. DB 여기서 했어요. DC 여기서 했어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충돌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 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만 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뒤가 없으니까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기조는 그 다른 친구라는 거는 나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하면 돼요. 뭐 아니면은 나보다 앞에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여기가 이제 일어나지 않고 이제 뒤쪽이 이쪽이 이렇게 두툼해지는 이런 다른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른 친구 other ball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그냥 other라고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나랑 다른 친구랑 충돌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거리를 계산을 해봅니다. 거리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const 이거 아까 이제 거리 계산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요거 여기서 아까 이제 서로 벡터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믿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const dist는 여기서 dist는 dis의 pos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p5. 벡터의 dist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다른 친구의 위치, 이 다른 친구도 볼일 거기 때문에 포스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치가 뭐보다 작으면 이게 충돌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 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하고 이 공하고 이 거리가 있는데, 여기 이 친구도 반지름이 있고 이 친구도 이제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친구의 반지름과 이 친구의 반지름을 더한 거가 딱 이 친구 둘이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충돌을 해서 겹친 상태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둘의 센터 간의 거리가 이 반지름 더한 것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겹치고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const minimum dist는 이 친구의 디아메터와 저 친구의 다이아메터를 더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의 0.5, 그 다음에 이거의 0.5 이거를 각각 1을 더한 거니까 이거 밖으로 2를 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의 디스트가 미니멈 디스트보다 작으면 충돌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충돌 처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겹친 상태를 일단 안 겹친 상태로 이렇게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겹쳐있던 상태를 안 겹친 상태로 이렇게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겹친 걸 안 겹친 상태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을 수 있는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벡터 방향으로 서로 반반씩 이렇게 물러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const to other 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쪽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구해 볼 건데요. p5.vector.sub 해가지고 other에서 나의 위치를 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른 친구 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이 친구 자꾸 이렇게 슬그머니 움직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드컨이 놔두겠습니다. 너도 우드컨이 있고 너도 우드컨이 있고 너도 우드컨이 있어라. 이렇게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 크기는 사실 크기로 따지면 이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기 좋겠네요. 네,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 이거를 저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른 친구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다른 친구 쪽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 to other 벡터를 구한 다음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해 볼게요. 거리를 구할 건데 어떤 거리를 구할 거냐? 우리가 실제로 이 위치가 이렇게 파고들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이 겹침 거리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대로 최소한의 디스트에 해당하는 이 거리 있죠. 여기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더한 거,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더한 거 대비 이 거리, 네, 요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디스트가 미니멈 디스트보다 지금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퍼런스는 민 디스트에서 디스트를 뺀 만큼이겠죠. 이러면 양수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양수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나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냐면은 자, const 나한테 적용해주는 correction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orrection을 correction 벡터라는 걸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거는 to other 벡터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낫겠네요. p5.vector set mag 해서 그러니까 길이를 특정 길이로 만든 걸로 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to other vec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의 거리만큼의 거리의 그 겹쳐 있는 부분만큼의 절반만큼만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큼이니까 diff 나누기 2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other한테는 위치에다가 add 해가지고 이 correction 벡터를 넣어주면 되고요. 저 자신한테는 this.pose한테는 빼주면 돼요. 왜 빼주는 거가 되냐? 왜냐하면은 지금 세이브하는 순간 이거 다시 다 저기 돼버렸네요.
이거 잠깐 다 좀 멈춰 있으라고 할게요. 이거 좀.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만큼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 디스트는 이 거리와 이 거리만큼 이 두 개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길이인 거죠. 요 길이에서 지금 이 둘 간에 이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실제 거리를 이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큼 길이가 나올 거야. 딱 여기 겹쳐 있는 벤 다이어그램 겹쳐 있는 부분만큼의 길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other 쪽으로 향하는 벡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to other 벡터잖아요. 노란색이 other고 이게 나예요. other 쪽으로 향하는 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other는 2분의 1 이렇게 한쪽 한 걸 해가지고 이거를 위치를 더해주면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저는 이걸 빼주면 이쪽으로 가겠죠. 예. 왜냐하면 이 to other vec 자체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게 other라서 to other 쪽으로 만드는 벡터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계산을 다른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위치에서 남의 위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다라고 하면 결과를 좀 이 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건데 이제 좀 다른 방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밀어내기 처리.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죠. 밀어내기에 대한 거죠. 그럼 이 resolve ball collision을 어떻게 여기에서는 실제로 처리를 하면 되냐? 이제 메인 단에서는 어떻게 넣어주면 되냐? 자, resolve wall collision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처리를 할 거냐면은 resolve wall collision 이전에 처리해도 되고 이후에 처리해도 되는데 저는 이전에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덱스를 받겠습니다. 인덱스를 받아서 for 구문을 여기서 돌리는 겁니다. 이중 for 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et other idx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제 인덱스는 지금 현재 제 인덱스는 현재 idx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나는 나랑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랑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랑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랑 다른 친구만 하면 돼요. 그래서 for 구문을 돌릴 때 나보다 더 큰 인덱스부터 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이 other의 인덱스가 볼스 점 length에 달할 때까지 할 거고요. other 인덱스는 플러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const other ball은 balls other inde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 a ball에 대해서 resolve wall collision이 아니라 resolve ball collision에서 other balls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과연 잘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해볼게요. 뭔가 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지금 여기서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지금 이 공들끼리 충돌했을 때 충돌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속도가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속도 변화 부분은 처리를 못 해주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기 처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은 뭐가 있냐? 자, 밀어내기 처리, 그러니까 위치 보정은 해결을 했고요. 위치 보정은 해결했고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속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속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속도 보정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빡센 부분인데, 자, 일단은 위키피디아에 Elastic Collis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문서인 건데,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크게 틀린 거 없이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해가지고 아마 잘 작성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위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엔 나무위키도 되게 그 내용의 정합성을 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아무튼 보시면 되게 수식이 많은데 결론은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뭐 이게 이제 1차원 공간인 거죠.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이 직선만 이렇게 존재하는 2차원 공간이 아니라 1차원 공간 기준으로는 자 이렇게 질량을 따집니다. 이쪽이 2배 무겁고 이쪽은 질량이 m이고 이쪽은 2m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슈 온 다음에 퉁 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같이 충돌했을 때 무거운 쪽은 덜 밀려나고 좀 느린 속도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이쪽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한테 부딪히면은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속도를 서로 교환하게 돼요. 여기 속도 v 나누기 2였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처음에 v 나누기 2죠. 근데 나중에 이쪽이 v 나누기 2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얘가 더 빨라지고 얘가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질량끼리는 이렇게 교환하고요. 이것도 어찌 보자면 교환이죠. 멈춰 있다가 이 v를 그대로 받아서 얘는 가고 얘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얘는 이제 서로 교환하고 얘네는 둘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교환하고 근데 방향이 달라지려면은 이 방향은 이 둘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물체끼리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마주 봤을 때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질량 차이는 뭐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수많은 수식들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마 V1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각의 공식에서 V1이 의미하는 거랑 이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이런 공식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A라는 물체, 그러니까 1번 물체, 2번 물체라고 이야기할게요. 1번 물체의 최종적인 속도는 기존의 속도 곱하기 뭐 질량 이거 서로 간에 이렇게 뺀 거 1번 물체랑 2번 물체 간의 이거의 차이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번 물체의 질량 곱하기 2번 물체의 이전의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는 질량 이렇게 합한 거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요거 똑같은 부분에 이제 약간 이제 반대되는 파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공식은 지금 1차원 공간에 대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2차원 공간에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쭉 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딱 충돌을 하면은 얘네 뭐 이런 걸 구해가지고 뭐 방향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인 속도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어떻게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한 물체는 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물체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온 다음에 자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각각 위치 보정은 이미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난 이 순간에 자 이 두 점을 잇는 이 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기존에는 이 녀석의 벡터를 x랑 y를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풀어서 봤었잖아요. 그쵸? x가 이쪽 그다음 y가 이쪽 이건 x가 이쪽 y가 이쪽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 두 점을 잇는 이 파트를 x 요거를 y로 해서 다시 돌려서 한번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복잡한 이야기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가 한번 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 새롭게 이렇게 직교 좌표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이은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 직교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이거 기준으로 벡터를 새롭게 묘사를 하자면 자 여기부터 하나씩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보면 요만큼이 x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보면 여기가 이어지는, 그래서 xy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고요. 아래 것도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것도 기존에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xy는 이렇게인데 이렇게 회색 선으로 된 새로운 좌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이 파란색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여기끼리에서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을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을 아까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봤던 부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위키피디아에서 위에서 봤던 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충돌에서 썼던 공식을 그대로 여기 이 공간을 기준으로만 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 두 개는 근데 일단은 질량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할게요. 질량이 다른 것까지 더불어 가지고 설명하려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충돌을 한 거니까 얘도 이쪽으로 바뀔 거고 얘도 이쪽으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속도가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가지고 있던 속도가 이쪽으로 갈 건데, 공교롭게도 둘 다 길이가 똑같네요. 네, 길이가 똑같았는데 이번 케이스에선 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방향으로 맞춰서 이 친구가 바뀌어야 되고 이 친구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고요. 요렇게. 이 친구는 요렇게 바뀌어요. 자, 앞에 거랑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우리의 원래 공간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XY 공간에 바꿔서 이걸 다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바뀌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보자면 와서 부딪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가 됩니다. 다시 이 친구들을 처음부터 부딪힐 그 공간의 벡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와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 다 썼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방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지금 뭐 이런 상태로 얘네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뭐 떨어뜨리면은 뭐 아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뭐 어찌 될지 한번 좀 코드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저도 좀 헤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사실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되게 쉬운 계산법을 하나 쓰면은 좀 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쉬운 계산법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 이제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시진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개념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벡터 간의 내적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는 a.b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b 한 거랑 b.a 한 거랑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래 순서가 좀 중요한데, a에다가 b를 이렇게 도트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요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는 화살표를 그리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이 길이 값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두 개 연산한 거의 결과는 그냥 길이 값이 나와요. 근데 이 길이 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약간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봐도 좀 느낌이 오겠지만, 이 실제로 방향이 있는 벡터는 아닙니다. 길이 값이 나와요. 그런데 얼추 이거랑 좀 닮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이제 아래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ab 하는 그것의 결과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C가 이렇게 이 A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결과 C인 건데, 이 B라고 하는 거가
이 A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때 이 길이가 뭐냐라고 하는 게 A.B입니다. 네. 그래서 .A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 자, 우리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아까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이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을 쓰는 게 좋겠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 이걸 A예요. 이게 A에 대해서 요거 도트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발 내려가지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도트 하면 여기 이 방향으로의 요 길이를 아니 헷갈렸다. 요거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당장 이거 계산하는 데는 요거 크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 크기 값만 있으면은 요거의 그 길이 값만 있으면은 어떤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 엘라스틱 컬라이전 여기에서 아까 여기 밑에 쪽에 어디 있었죠? 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요 부분. 요 복잡해 보이는 계산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실 이미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벡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쪽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이 두 개 커렉션 벡터 있잖아요. 이 두 개 서로 양쪽으로 슥슥 밀어내는 혹은 뭐 이거든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사실 요거의 길이를 바꾸기만 한 거고 요거는 이 두 개는 사실 방향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A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컨스트 어떤 거를 구할 거냐면은 지금 일단 이 친구에 대한 것부터 먼저 구하죠. 이거를 나라고 하고 이걸 다른 친구라고 할게요. 나에 대한 여기 이렇게 쭈루루룩 내려가지고 요 길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돛 계산하는 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도트 이렇게 시키면은 쭈루루루 내려서 요렇게 된 게 구해진다. 이 보라색 부분의 길이값이 구해진다. 보라색 부분의 길이값이 구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vx 저는 여기서부터는 1, 2로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나에 해당하는 거를 1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vx 1 근데 이게 레퍼런스 공간에 의해서 이제 변형된 거라는 의미로 뒤에 레프를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to other vec에 대해서 dot 연산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this val를 이렇게 넣어주죠. 자, 그리고 const vx to ref 같은 경우에는 to other vec other val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해본 건 아닌데 이 to other 벡터가 그러니까 지금 이 회색 부분의 벡터가 이 회색 부분으로 이제 향하는 방향성의 벡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위 벡터일 때 계산을 수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사실 지금 단위 벡터가 아니거든요. 단위 벡터는 아까 앞쪽에 설명했는데 길이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산을 위해서 요렇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const
vector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p5.vector set mag 해서 여기 to other vector를 넣을 거고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1짜리가 된단 말이죠. 요걸 가지고 더트 계산을 이제 수행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 계산을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요거 계산을 하면 돼요. 요거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 한번 적어 볼게요. 적어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이제 컴퓨터 기준의 이제 계산 수식으로 적어 보자면은 M1에서 M2 뺀 거랑 여기 공통된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공통돼 있잖아요. 여기 분모 부분은 공통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분모를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분모를 디노미네이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t denominator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분모는 둘 다 똑같아요. M1 플러스 M2니까 this mass랑 other mass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각 좀 이제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const vx1의 애프터 값은 지금 여기서 뭐 알아서 쫙 작성해 주는데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되게 복잡한 계산이 있을 거고 그거를 결국은 디노미네이터로 나눠야 될 거예요. 네, 그걸로 이렇게 상정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이 U1 들어가잖아요. V1 구할 때 U1 들어가죠. 이 U1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전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뭐에서 뭐를 빼고 있냐면 지금 this mass에서 other의 mass를 빼주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뭘 더해주네요. 플러스 2 곱하기 다른 친구의 mass, other.mass 곱하기 vx2의 ref. 네, 이게 v1 애프터가 되네요. 네, 이게 이제 요 값이 되고요. 자, 그러면 v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다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v2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보면 v2에 해당하는 이게 들어가고 this mass에서 other mass를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other mass에서 this mass를 빼죠. 그 다음에 뒤쪽 보면은 2 곱하기 이거 M1이니까 this mass고 그 다음에 요거는 V1, 네, V1에 ref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를 구한 거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길이 값이 이게 뭐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길이적인 거는 이제 구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또 더 구해야 되는 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걸 구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바꿔놓은 거에 요거 길이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것까지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랑 만나서 위치하는 그거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꺾였는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거에 대해서 이 회색선 말고 요 회색선에 대해서 요 투영되는 요 결과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투영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영되는 거. 그러면은 요 길이감을 구할 수 있죠. 요 길이감. 방향은 없고 길이만 존재하는 이거를 구할 수가 있죠. 제가 잠시 여러분 헷갈리게 할까봐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구한 거냐면 제가 설명하는데 약간 이거 좀 약간 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거에서 여기서 첫 번째로는 요 길이를 구했어요. 지금 현재 요거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했어요. 자, 이 두 개의 길이를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은 이 덧 계산을 통해서 구했어요. 근데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일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플러스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나한테서 상대방 쪽으로 향하는 벡터로 이렇게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쪽 방향이면 플러스로 나올 거고요. 이쪽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해놓은 거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구해놓은 거에다가 이 서로 간의 충돌에 대한 이전에 이런 값이었으면은 나중에는 이런 값이 된다. 이전에 이런 값이었으면 나중에 이런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는 여전히 방향이 없거든요. 이거 벡터 아니에요, 지금. 얘도 벡터 아닌 상태고 얘도 벡터가 아닌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벡터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어떤 벡터로 바꿀 거냐면 저는 요런 벡터로 바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충돌 뒤에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우린 이 회색 방향으로, 회색 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를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계산을 통해서 나온 요 길이가 있을 건데 이 길이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라는 형태로 여기에다가 곱해주면은 예를 들어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쪽 방향일 거고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은 최종적인 vx의 어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엔터를 쳐가지고 const vx1 벡터는 p5.vector.멀트한 결과를 해주면 되는데 곱셈을 해주는 걸 하면 되는데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 벡터에다가 특정 값을 곱하는 걸 해줍니다. 어떤 거에다가 곱할 거냐? 우리의 노멀 벡에다가 vx f1 벡터를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vx2 벡터 같은 경우에는 노멀 벡에다가 vx2 벡터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벡터가 됩니다. 어떤 벡터냐? 요 벡터가 됩니다. 각각. 이게 vx1 벡터, 이게 vx2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합산돼서 만들어진 요 벡터를 지금 구해야 되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합산돼서 만들어지는 요 벡터를 구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이 꺾기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꺾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자, 우리는 사실 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제가 미리 설명을 해놨냐면 자, 보세요.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벡터 요거랑 요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합산하면 요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요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요렇게 된 거랑 직교하는 두 개였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x, y 역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끝에다 이걸 대는 거잖아요. 자, 이 그림도 다시 봐보세요. 이 마젠타색에다가 이 사이안 색깔 같은 걸 이 끝에다 이를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되는 거예요. 이 끝에다가 얘를 갖다가 넣잖아요. 그럼 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파란색을 구해줘야 돼요. 이 파란색을 각각 구해주면 돼요. 이걸 각각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우리는 요거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번에는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면요. 우리가 위에선 노멀 벡터라고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const tangent 벡터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reate 벡터를 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사실인데 그냥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수학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있을 때 이거의 90도 회전된 버전을 만들고 싶으면요. 90도 회전된 버전을 만들고 싶으면은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사실 이거의 90도 회전된 버전인 거거든요. 그 90도 회전된 버전은 마이너스 노멀벡 y 그 다음에 노멀벡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랑 y를 뒤집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만 넣어주면은 90도 회전하게 돼요. 네. 요거는 그냥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요렇게 하면은 90도가 회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원래 노멀백이 있으니까 노멀백 점 로테이트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도 있어요. p5 점 벡터 점 로테이트 노멀백을 90도 돌리는 거니까 매스 곱하기 파이, 이건 180도 돌리는 거죠. 파이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5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탄젠트 100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탄젠트 100에 대해서도 똑같이 const vy1 ref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 vy1 ref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파란색 선에 그냥 길이만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길이만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 노멀 벡터에다가 이 길이를 곱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요 벡터 상태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투영을 구하려면은 탄젠트 100에다가 .this val 하면 되고요. vy2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죠. 여기 아래 나오는 것처럼 vy1 벡터는 p5 벡터 점 멀티에 이 탄젠트 벡터, 요 단위 벡터인 상태에 이거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럼 최종적인 나의 벨로시티는 어떻게 되냐? 따로따로 미리 만들어 놓고 넣어볼게요. const new v1 벨1은 p5.vector.add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지금 이거 v1 벡터라고 해서 vx1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이거 vy1 벡터라고 해서 요게 각각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 파란색 요렇게 더해주면은 여기 이거 된다고요. 왜냐하면 덧셈이 요런 식이기 때문인 거죠.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다는 거는 이 끝에다가 이 친구를 갖다 대는 거다. 이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이 한 친구한테 다른 친구를 여 끝에다 갖다 대가지고 이 최종적인 방향이다.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vx1 100, vy1 100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렇게 2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의 속도는 이걸로 세팅해주고 다른 친구의 속도는 이걸로 세팅해라 라고 하면은, 자, 과연 잘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세이브 해볼게요. 잘 되죠? 와, 중간 과정 생각하면 여러분, 야, 이게 될까 하지만 이게 됩니다. 자, 들어서 톡 떨어뜨리면 네,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은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 싶었겠지만 돼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줬던 자료들이랑 이런 과정들을 쭉 보시면서 좀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은 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보완사항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있긴 해요.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 거에서는 안 다루고 요걸 보완하는 파트는 글쎄요. 뭐 그래도 영상으로만 수업을 대체하는 날이니까 하나를 더 나중에 찍어서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라도 종료는 먼저 할 건데, 그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을 때는 이 겹침이 좀 똑바로 안 일어나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통통통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그거 제외하면은 뭐 다른 뭐 날아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좀 잘 작동하고 충돌되거나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설명하면서 이거 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뭐 잘 전달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도 보정하는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처리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뭐 다 프로덕트
설명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 컬라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사실 그림하고 유사한 케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중간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충돌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충 느낌 있겠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게 원래 이 초록색이 얘네들이 원래 가는 이 벡터 이 방향인 거잖아요. 이 초록색 두 개가 원래 가는 방향이고, 얘네들이 충돌한 뒤에 가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이 파란색이랑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얘네 중앙점을 이어준 요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벡터 해석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요 두 개가 이어지는 이 부분이 얘네들의 최종적인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과정을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중간 과정을 이렇게 조금 보자면, 한 번만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차원에서. 자, 우리는 이 충돌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뭐 밀어내기나 이런 건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원래는 XY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좌표 평면상에서 XY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이제 충돌했을 때, 그 다음 위치 보정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 두 개 점을 잇는 이 선을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선 같은 경우에 이 두 원이 딱 만나는 탄젠트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붙인 거고, 레퍼런스 라인은, 요거는 보통 이제 탄젠트 라인은 보통 이제 실제로 기하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두 원이 딱 그 접하는 부분을 지나는 이 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교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직교하게 됩니다. 이 탄젠트 라인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이 탄젠트 라인에 대해서 직교하는 이 선이 지금 현재 이제 레퍼런스 라인인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레퍼런스 라인과 탄젠트 라인을 기반해 가지고 요 벡터를 다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 레퍼런스 라인 안에서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냥 충돌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돌 처리를 해결하는 공식 자체는 우리가 봤던 요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냐면은, 벡터 계산 중에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ab 이걸 보통 a.b라고 이야기 안 하고, 저도 이거 그냥 코딩에서만 주로 다뤄가지고 보통 코딩 기준으로 .ab거든요. 예. a.b가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ab를 하면은 a라는 벡터에 대해서 b가 이렇게 수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쭈쭈쭈쭈쭈 내려갔을 때 그때의 길이가 몇인가 라고 하는 벡터가 아닌 길이 값이 나와요. 길이 값. 예, 길이 값이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 초록색이 만약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보라색 값은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이쪽일 때는 플러스 값인데 이쪽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벡터가 아닌 크기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크기 값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다시 이런 벡터로 변환을 하냐. 우리 이 방향으로 흐르는 벡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길이 값을 곱해줘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자면 여기 vx1 ref, vx2 ref라고 하는 이 두 개 값은, 자, 우리 위치에서 그 두 개의 이 두 공에 대해서 이걸 쭉 이은 방향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크기 값이 나오냐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크기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노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m mass1, mass2 이거 더한 거고,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그냥 정말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여기가 이
U1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U1처럼 적혀 있는 게 원래 내 속도, 그 다음에 내 질량에서 상대 질량 빼고 플러스 2 곱하기 상대 질량 곱하기 상대의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거를 디노미네이터로 이렇게 나눴죠. 반대로 V 이거 이 이후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그냥 크기 값인데, 이거를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원래 위에 우리가 썼던 노멀 벡터,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그거에다가 요거를 이거를 곱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방향 벡터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크기 값이기만 했는데, 위치 값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요거를 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저 파란색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탄젠트 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벡터가 수선에 발을 그으면 어느 정도 길이냐라고 하는 이 길이들 각각 구한 다음에, 이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탄젠트 라인에 대해서 그거를 길이를 곱해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벡터화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변한 이 방향, 이렇게 꺾인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더하면 이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벡터 더하기 계산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한다는 거는 끝에다가 끝에를 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벡터의 합성은 여기 이렇게 플러스된 결과다라고 해서 vx1 벡터랑 vy1 벡터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속도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적용을 해줬더니 어떻게 됐다? 지금처럼 충돌 처리가 잘 되는 공이 되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의 개수 좀 늘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뭐 한 20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쌓여 있네요. 약간의 바들바들 거림은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약간의 뭐 정밀도나 뭐 이런 거 이슈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시 되는 것도 이제 좀 체크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스텝 9은 그만할 거고요. 저는 이제 스텝 10 찍기는 찍을 건데요. 그거 조금 시차를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자는 이제 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시간이 사실 좀 지금 꽤 많이 지나서 일단 기본적인 처리는 다 됐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깅하는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는 그냥 질량이 무한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다 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약간의 보정 처리들 등등을 좀 이제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텝 9 마무리하겠습니다.